당잠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출발 준비해야 할 텐데요. 오늘 개장이 좀 두렵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크게 1% 정도로 낙폭을 기록했고요. 간밤 미국 시장 일어나서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3대 지수 급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든 시장 분위기에 좀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리스크 오프,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의 주요 포인트로는 이 안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오늘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를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를 예상하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용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이 같은 발언의 여파 속에 증시가 밀린 건데요. 이 안에서의 시장 전략, 2600선에서 더 멀어지는가, 우리 개별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안고 있는 가운데 대응 전략 필요하겠고요. LNG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경우엔 MRO 모멘텀도 여전히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죠. LNG 관련 종목들 정리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란히 원택과 APR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좋을 종목들, 게다가 수출 지표라는 탄탄한 든든한 숫자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 두 종목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V자 반등 안에서의 강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2% 가깝게 조정을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도 거의 10원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 장중에 보여줬고 8원 가까이 오르는 모습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과도기적 시기가 지금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용인한다라는 뜻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겁먹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적인 IB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늘 블룸버그보다는 높게 긍정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점쳤었는데 여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번 지표에 대해서도 시장은 공포 심리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공화당 쪽에서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예산안을 일부 보내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임시 예산안의 특징이 있다면 국방비는 늘리고 그 외의 지출은 좀 줄이는 이 예산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될지 여부까지 여러 가지로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포 심리를 자극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6월에 논의가 시작될 거다. 그들의 생일을 전후로 해서 둘의 만남을 갖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 안에서의 둘 국가의 화해 제스처로 읽혀질지는 보셔야겠고요. 13일 이번 주에 역시 상법 개정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 재상정 들어갑니다.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재벌 기업 중심으로 한 K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부분은 공포 심리를 가질 법한 내용일 것인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의 아래 공포, 리세션의 공포를 자극한 거죠. 경기 침체를 정말 용인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해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 환율을 둘러싸고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 합의인 마러라고 합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환율 압박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은 환율이 튀고 증시는 밀리는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점친 대로 블룸버그보다 더 낮게 올해 정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7%까지 떨어지게 될지 이 여부도 계속적인 지표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물가도 기존보다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 확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전망치를 따라가게 될지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바뀐 스탠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2회에서 3회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 6월, 12월
4월, 조금 더 빠르다면 5월에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따라가기, 실물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진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지표 영향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 때문에 리스크 오프 속의 위험 자산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측면에서 쭉 3대 지수와 10년물 금리, 비트코인 체크해드렸고요.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채권 쪽으로 워낙 자금이 몰려가다 보니까요. 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금리 뚝 떨어졌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익 전망치 낮아지면서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에서 잔뜩 자금이 빠져나가서 아마 우리 시장 안에서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게다가 미국이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무역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무역 정책과 관련된 여파가 꽤 클 수 있다라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도 수출 지표에 민감한 국가인 만큼 미국의 무역 정책, GDP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쪽으로도 대미 수출도가 높은 측면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이 경기 민감주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관세 피해 종목들도 민감도가 높은 만큼 오늘장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 충분히 좀 고려해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정말 배경이 관세 정책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쪽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꼽아봤고요.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 안에서 시장 대비 선방했던 섹터는 여러 차례 입 아프게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죠. 조선, 방산, 그리고 LNG 모멘텀 있는 쪽, 더불어 전력 같은 쪽에는 최근 다시 한번 관세 업데이트되면 이쪽이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흔들리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방산 관련한 모멘텀 그 뒷받침이 되는 측면에서는 전력도 필요하다라는 리포트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엔터, 게임 콘텐츠, 그리고 미용과 로봇 재건, 이 안에서 미용 측면, LNG 측면도 뒤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통신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 AI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이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쪽 안에서의 비교적 선방한다라는 측면에서 기회를 잡아볼 종목들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같이 따라가 볼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LNG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다라고 멘트를 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알래스카 북부에서 쭉 남부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외교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극 나설 거고, 대출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도 지원 방안에 넣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프로젝트는 계속적인 이 정권에서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 정책발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좋은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상품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았습니다. 원유, 구리, 금 다 빠졌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홀로 다시 한번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제 5달러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차 직전 고점까지 회복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파 때문에,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이뤄진 건데, 이 같은 프로젝트 모멘텀, 그리고 LNG 수출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심산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 캐나다산 원유 관세도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 둘러싸고 계속적인 관찰 필요할 것 같습니다. LNG의 모든 것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LNG 운반선 관련해서는 꾸준히 조선 모멘텀 안에서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LNG와 관련돼서 FLNG 모멘텀이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대장주로 엮여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의 FLNG 기업인 윗슨 쪽을 규제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반사수혜가 가장 클 거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있는 만큼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3사가 다 뛰어들고
살고는 있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LNG 쇠빙선과 관련돼서 이 원유 유조선과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도 힘 받아가고 있다는 점, 이 세 종목 꾸준히 관심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너무나 올라와 있다는 점, 오늘도 이 고점 안에서의 매물 소화를 겪게 될지 여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 쪽으로는 미국 LNG 수출 모멘텀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되면 가장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도가 높은 종목들로 꼽히고 있는데요. 태광과 성광밴드고요. 아래쪽으로 기자재도 엮어놨습니다. S&T 에너지, 그리고 본행제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그리고 이 추진 엔진과 관련해서도 HD 현대마린엔진도 운반선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옆쪽으로는 가스 화력발전 관련해서 이 LNG나 LPG 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쪽입니다. 보통은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죠. 통영 에코파워 지분 갖고 있는 HDC, 어제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점검하고 갈 텐데요. 옆으로 보시면 지금 HDC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라인에서 SK가스와 비슷한 궤를 그려가면서 오름폭을 쭉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14,430원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조선이라든지 LNG 기자재만큼의 상승 탄력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SK가스 2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엔 포스코 인터 중심으로 해서 LNG 가스전 이 참여 이력이 있는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 LNG 가스관은 테마성으로 더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화성밸브 관련한 종목들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엮일 때마다 슈팅이 나왔던 만큼 오늘장의 흐름까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장주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될지 개장중계에서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용도 오늘장 이 리스크 오프 속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장품, 미용,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비교적 선방했던 그 이유는 바로 수출 지표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도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 발표가 나옵니다. 어제 이미 한 차례 미용 쪽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은 있어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늘 증권가의 호평 이 나온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먼저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원택입니다. 피부과로 납품되는 올리지오나 라비앙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쪽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클래시스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워낙 그 시장 안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두 종목 대비로는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정말 기다렸던 서프라이즈가 2023년 이후로 6개 분기 만에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20% 가깝게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키가 됐던 건 효자 종목인, 효자 미용기기인 올리지오, 그리고 올리지오 RX, 그리고 라비앙 그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4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의 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023년까지 고공행진했던 이 영업이익률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확인했고, 다시금 올해에는 33.5%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국, 브라질 중심으로 한 수출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전년 대비 25% 늘어난 이익에도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지금 8,0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마감가는 6,650원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상승 여력은 20%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 워낙 상반기 동안 그리고 작년 하반기 동안에 강했던 종목들 대비로 덜 갔기 때문에 이쪽에 기회가 있을지 손바뀜이 나올지 여부까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원택과 함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의 강자가 있죠. APR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건 홈뷰티 디바이스 기기 AGR. 우리 배우 김희선 씨가 또 모델로 나서면서 정말 많은 홍보 효과를 갖고 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쓰고 있죠. APR 같은 경우에는 이 K 홈뷰티 디바이스의 강자 MS로 1위입니다. 이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1조 원 달성 목표를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의료기기 같은 측면에서는 이 OPM이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죠. 클래시스가 한때 50% 전체를 벌면 절반을 가져가는 이 이익 구조 때문에 시장에 호평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OPM 같은 경우에 이 홈뷰티 APR 같은 경우에는 OPM이 20% 가깝게 올해 목표치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커버리지 새롭게 시작하면서 8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상승 여력은 지금 어제 종가 대비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많이 쓰시는 이 여성분들은 이 홈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또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67,000원, 65,000원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일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종목 선택은 어떻게 가봐야 할지 오늘 미용, 의료기기, 그 수출 지표 확인하면서 전략까지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Q&A로 이어가서 두 분께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고 답도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표가 0.9%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리 지수 따라갑니다. 지수는 1.3% 내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0선 정도로 내려가 있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요. 702포인트 선에 700선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지금 겁나거든요. 김경국 과장님, 오늘은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야 할지 일단은 하락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대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전일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제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시장은 경기 침체를 좀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일단은 하락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장은 사실 하락을 좀 더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PER 30배가 깨지면서 20배, 한 25배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유럽 그리고 항생을 필두로 해서 미국을 제외한 증시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10배 중반 정도 PER 기준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반대되는 디커플링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시장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낮은 유가 그리고 낮은 금리 그리고 달러 가치 약세를 굉장히 좀 원했는데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기존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 위주로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나 어떤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방했던 쪽으로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느 쪽을 보세요, 오늘은? 일단 기존의 주도 섹터가 저는 조선 섹터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를 좀 주도했던 방산,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이런 세 섹터가 기존에 계속 강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은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단은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것 전략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주선방상 원전 저가 매수 유효하고 아직 시장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도 된다라는 김 과장님 의견도 들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신지 조금 더 하방이 열린다면 오늘은 일단 관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어제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빠져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유럽과 중국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연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증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모습세가 오늘 장에서도 조금 더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간 더 강망을 하면서 좀 힘 있는 종목들을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려봐야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강한 쪽으로 그러면 저희 시세 나오고 나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씩 가고 나서 저희 섹터 질문도 드릴 텐데요. 오늘장 그럼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뭐 환율, 수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팀장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세가 연출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말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지만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 버텨줬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기관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요? 저도 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환도 중요하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삼성전자 맞습니다. 주가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 여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방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급락세는 연출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모멘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급락 대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팀장님, LNG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LNG 프로젝트를 자극할 만한 미국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들이 선방하진 않아요. 좀 아쉽네요. SK가스 정도만이 보합권, 다른 종목들 조선 쪽, 포스코 인터내셔널, 휴스틸 같은 종목들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일단 몸을 사리는 게 맞을지? 오늘 장에서는 좀 몸을 사리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트럼프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입김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지수는 타격을 보지만 개별 섹터나 이슈는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LNG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철강 쪽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팅 밸브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조선과 강간 쪽, 배관 쪽 이쪽을 할 수 있는 피팅 밸브 쪽이 어떻게 보면은 더 철강 쪽으로만 있는 부분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피팅 밸브 쪽을 더 유심히 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태강이랑 어떻게 보면 성강밴드가 제일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버텨줬던 모습도 나왔고 조선 관련해가지고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주보다 약한 모습세가 나왔지만 이 태강과 성강밴드는 그나마 탄탄한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이다. 하지만 오늘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광 23,000원에서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성광밴드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도 21선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움직임 출발 이후에 좀 더 보도록 하죠. 두 분의 관심주. 오늘장 고민 많으셨겠어요. 김 과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일단은 하나비전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한화. 네, 하나비전. 그래서 일단은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전 개인적으로 AI 관련된 이제 시설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HBM 관련된 장기적인 내러티브도
훼손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끌어들이면서 HBM 시장 공급망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싱가포르의 ASMPT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를 HBM TC 본더 시장에서도 좀 고객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정밀기계가 이번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TC 본더 관련된 수주가 일단은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비전 현재 자리에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지난번 고점을 좀 넘어서는 6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네. 손절라인 4만 원. 한화그룹주 요즘 좋죠? 그 안에서 HBM 이야기가 모처럼 많이 나누네요. 6만 원 주셨습니다. 한화비전. 그리고 이정호 팀장님은 현대차 좀 대형주 그것도 관세 피해주잖아요. 근데 이쪽이 대안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하방은 그나마 좀 지켜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봤다라고 먼저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하방 지지선이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가 관련해가지고는 관세 피해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경우에 러시아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현대차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생산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맞물려서 러시아 진출까지도 이뤄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현대차 하면 수소 밸류체인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 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수소는 아직까지도 좀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9,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